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사실 중장기적으로 새 집이 아예 진짜 멸종되는 상황인 거죠.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이게 뒤로 가 있고 단기적으로 이게 가격이 뭐 폭락하냐 뭐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규제지역 해제에 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. 네. 그거 관련해서 어떤 지역들 해제되셨는지 좀 많이 보셨나요? 아 봤죠. 그러니까 지방이 지금 주정지역 해제되고 수도권에서도 일부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기사 같은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근데 이미 좀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15억 대출 규제 풀린다고 했다가 정부 차원에서 좀 이거를 아니다, 우리는 규제지역 해제가 먼저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나온 거잖아요. 이게 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그 지난번에 15억 초과 대출 그 얘기 나왔다가 바로 경제부총리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거랑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의 거래 멸종 상황을 견디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게 얼마 안 남은 느낌이라서. 근데 15억 초과 대출이랑 지방 규제 지역 해제 이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좀 뭔가 영향이 적을 거라고 좀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, 그러니까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시장의 반응을 보기에 좀 적합한 애들이라고 오히려 정부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. 그 이번에 지방 규제 지역 해제하고 수도권의 일부 한 것도 영향이 적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, 물론 영향이 적은 건 당연한 건데 뭐 없을지 아니면 조금 있을지 뭐 얼마나 있을지 이런 거를 지금 보려고 한 거일 거란 말이죠.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규제 완화 그 속도나 방식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해제가 빨리 나온 게 이제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대출 규제가 연내에 풀릴 수 있을까요?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당연히 이제 우리도 모르고 근데 정부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. 예를 들면 지금의 이런 지방 규제 지역을 해제한 게 이제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시장의 반응을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, 그래서 요게 나오고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뭔가 추이가 이제 그걸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아마 예상되는 거는 영향이 적을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오늘 물론 기사 같은 데는 뭐 하루 만에 매물이 6천 건 증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영향이 많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연내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미 좀 시장에서 어차피 영향 그거 없어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가 쉬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니까 이 15억 초과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에 있는 이런 뭐 서민 아파트 이런 거랑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나 주택의 수가 많이 적잖아요. 지금 타이밍에는 이런 뭔가 소수 타겟의 정책을 할 게 아니라 뭔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규제 완화해서 거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 규제 지역을 먼저 전면 해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근데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번에 그 뉴스 타이틀 같은 거 봐도 좀 심플하잖아요. 지방은 전면 해제, 수도권은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전 같은 때 규제 지역 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되게 디테일하게, 예를 들면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디는 뭐 예외하고 제외하고 어디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내용이 길었는데, 이번에는 그냥 지방을 싹 다 해제한 것 자체가 좀 급하지 않았나, 그 정부의 급한 마음이 좀 간접적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,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마침 이제 거래량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아요. 네, 그래서 요새 또 다른 규제들도 되게 많잖아요. 그 중에서 이 거래량을 조금 촉진시켜 줄 만한 다른 규제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사실 명확한 거는 그러니까 취득세 그 중과를 완화하는 거랑 종부세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, 사실 이것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좀 고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도인 이유는 이게 누가 봐도 다주택자의 손발을 풀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, 그래서 결국에 요게 되려면 그 전에 그냥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순차적으로 뭔가 완화돼서 결국에 취득세, 종부세가 완화돼야만 뭔가 시장이 정상화되고 이제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
좀 반시장적인 막 정책을 해서 시장이 망가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. 사실 지금 정도의 거래 멸종은 이 금리 올라가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만은 진짜 아니라고 보이는 게, 그런 논리들이면 사실 지난 뭔 경제 위기 때 아예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. 그때보다도 사실 지금 거래량이 더 적어요.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런 반시장적인 정책 플러스 지금의 금리 인상,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, 시장이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사실 거래량이 있으면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서 결국에는 취득세 중과 완화랑 그 다주택자 종부세 규제가 없어져야 뭐 정상화가 되고 거래량이 많아지고, 그러니까 이것도 상승 하락이랑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지향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.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풀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단계에서 요거를 또 이렇게 풀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.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거래량 관련된 규제 완화였고,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거래량에 있어서는 뭐 취득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이 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줄 수 있게 하는 거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, 그 정상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랑 제초관 규제가 좀 풀려줘야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게 또 무슨 얘기냐면,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대세 하락이다, 단기적 조정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, 물론 세계 경제 위기나 우리나라가 뭐 경기 침체에 가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수요랑 공급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. 이 부동산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은 사실 있던 공급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예를 들면은 서울 수도권 같은 데가 진짜로 가격이 뭐가 안정화되길 바란다면은 결국에는 그냥 좋은 새 집이 많이 나와줘서 집이 남아 돌면 가격이 빠지는 건데, 그러려면은 지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 재건축 해주고 건설사들이 분양 많이 해가지고 많이 지어서 많이 분양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게 사실 그냥 누가 봐도 명확한 그건데, 이제 그것들을 막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사실 중장기적으로 새 집이 아예 진짜 멸종되는 상황인 거죠.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이게 뒤로 가 있고, 단기적으로 이게 가격이 뭐 폭락하냐 뭐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그 지난 정부부터 이 시장을 뭔가 망가뜨린 촉진제, 그러니까 가장 좀 결정적인 거 중에 두 가지를 요거를 많이 뽑는데, 최근에는 많이 좀 그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.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,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.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꼽으시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라서, 수요와 공급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요인들을 논하는 거는 약간 주객전도된 게 아닌가,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. 경기가 안 좋아지면,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. 마지막까지 요거만 얘기하려고 하는데, 공급이 없어도, 신규 공급이 없어도 경기가 망하면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없어지니까 초과 공급이 될 수도 있지 않냐, 요게 있고, 또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 공급 증가의 효과가 있으니까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이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그 집이 있죠.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거죠. 여기 서울 수도권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 대비 집이 부족한 상황이라서, 그래서 가격이 지금까지 올랐던 거고, 오히려 정책 같은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, 지금은 지난번 동안 가격 폭등했을 때 그 수급 상황보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.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나 재초안 뿐만 아니더라도 그 부동산 PF 관련해서도 최근에 그런 이슈가 사실 이 부동산 업계에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얘기가 돼 있는, 그 맞춰져 있던 그 대출인데 갑자기 안 해준다고. 그러니까 물론 이미 대출이 뭐 실행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가겠지만,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공급량보다 더 적어지는 게 필연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 아무리 수요가 적어지고 아무리 매물이 나온다 해도 그 정도로 지금 서울 같은 데에 있는 수급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,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거라 이런 게 좀 시급하다면 시급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당장은 거래량이 더 지금 정부에서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고, 그러니까 매매 거래 당사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게 좀 초점에 가 있는 상황이고, 일단은 거래량부터 살려놓고 나서 다른 뭔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이 그동안 망가져 있던 것들을 이제 손을 봐야겠죠. 근데 그 속도가
오늘의 영상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정지역 해제된 거에 또 한 달 후 정도까지 피드백을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그 디테일하게 관찰하려고 할 텐데 아마 영향이 적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조정지역이 풀렸다고 갑자기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 거기 가서 매수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 선호할 법한 입지가 좀 아닌 곳들 위주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속도가 좀 가속화될 확률이 많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PD님이 새로 오셨는데 처음 영상을 찍어보는 거라 좀 어색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좀 양질의 컨텐츠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제가 게으른 유튜버이기 때문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이게 제가 또 불규칙하게 영상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찍는 뭐 길바닥 리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이 PD님하고는 뭔가 좀 더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PD님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. 네, 이번 영상부터 함께 하게 된 양 PD라고 하고요. 네, 태양님 유튜브를 또 오래 봐왔던 구독자 중에 또 한 명으로서 네, 또 한번 태양님의 유튜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가 많이 기획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도 지금 친하지 않고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약간 저랑 비슷하게 좀 오타쿠 기질이 있는 또 PD님을 어쩌다가 만났어요.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